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우리 장혁 씨와의 인터뷰 계속됩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징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막 얘기를 해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또 있어요. 북한 성형 이야기. 우리가 지금 이만갑 같은 데 보면 탈북 미녀들 성형 했냐, 어디서 했냐, 북에서 했냐, 뭐 북에서도 쌍꺼풀 수술한다, 뭐 이런 얘기 많이 전달 우리 받았는데 2년 전까지 북한에서 살고 왔는데 재밌는 얘기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북한 성형 수술계 양대 산맥을 총살했다.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재밌는 얘기를 시작해서 끔찍한 얘기로 연결되긴 하는데 일단 성형 얘기부터 해보죠. 북한 성형 많이 해요? 북한 사람들도? 네, 성형에 대한 조금 견해, 그런 게 좀 많이 부드러워진 편이고요. 저도 쌍수 같은 거는 쌍꺼풀 수술. 뭐 그건 수술도 아니다라는 마인드가 돼버렸어요. 북한에서 쌍수라 그래요? 쌍꺼풀 수술이라고. 그건 네. 우리는 기본의 기본인데. 네. 그래서 그 성형하면 북한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어느 정도까지 해요? 기본적으로 눈이랑 코랑 눈, 코. 네,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아직 뭐 톡을 깎았다는 애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. 입 같은 거는 뭐 조금 어떻게 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눈, 코, 쌍꺼풀, 눈이라 해봐야 뭐 쌍꺼풀 앞팀, 뒤팀 이런 거 못할 거 아니에요? 트임도 별로 하는 걸 못 봤습니다. 쌍꺼풀을 많이 하는 그건 성형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. 그런가요? 시술 정도. 시술이지. 네. 얼마 정도예요? 쌍꺼풀 같은 경우?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은 되게 싸요. 네. 지방은 뭐 진짜 한 $5? 5달러. 막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. 평양 같은 경우에 30불. 아유 비싸네. 네. 가격이. 그럼 돈값만큼 제대로 해줘요? 뭐 쌍수는 뭐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한 거니까 자연스럽잖아요, 쌍수는. 그리고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재료에 따라서 그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150불로 알고 있습니다. 와, 150불이면 북한 상황에서 상당히 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큰.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성형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돈 벌어 성형한다 이런 말이 북에서는 조금 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안면 윤곽을 뜯어 고치는 거, 그러니까 턱 깎고 뭐 이런 건 못하고 보톡스는 놓나요? 네, 보톡스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보톡스도 있고 그러면 그 무슨 라섹 수술 이런 건 하나요? 그 정도는 눈은 살짝 교정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섹은 이 홍채를 이제 깎아서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그 수준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코 수술이 쉬운가?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뉴스를 보니까 뭐 북한에서는 버스 타다가 뭐 사람들한테 밀려서 코가 돌아갔어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. 네. 코 수술 수준은 높아요? 코도 아직 좀 의료 부문이 아무래도 기술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농담이긴 하지만 그 겨울에 코가 빨간 애들 있잖아요. 뭐 이렇게 코를 하면 그 빨간 코는 다 성형 코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코를 수술하면 이런 버릇이 생긴대요. 이렇게 코를 먼저 보호하는 본능이 생긴대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탁 치려고 하면 코부터 이렇게 감싼다든가 뭐 축구공 날아 들어오면 코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코했구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뭐 시술 수준이 한국보다 상당히 떨어지니까 한국도 옛날에 성형 초기 들어왔을 땐 코가 빨개졌어요. 아마 그 정도에서 못 벗어난 것 같은데 모두가 겪는 단계이군요. 근데 그 성형 수술을 이렇게 한때는 막 붐이 일고 쌍꺼풀 같은 경우 막 집에 찾아가서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. 네, 뭐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막 해요. 할머니가 이런 요만한 그 우려함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몇 바늘 이렇게 깨가지고 쌍꺼풀 수술 뚝딱 해버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지금 한때 붐이 일었는데 또 통제가 시작됐다면서요? 네, 한 2018년인가? 네, 그때 갑자기 제 동생이 평양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우재룡이라고 있어요. 이게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예요. 이제 평양에서 양대 산맥으로 꼽는데 한 명이 우재룡이고 한 명이 그 배우 중에 강옥이라는 배우가 있어요. 그 여자 남편이 또 잘한대요. 그래서 거의 두 사람이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성형 수술의 양대 산맥.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강남, 뭐 청담 뭐 이런 데서 하면 되게 잘하는 거다 그러잖아요. 북한은 이제
그 성형외과 의사의 실력을 그 검증하는 잣대가 뭐 금성학원 애들이 가서 많이 했다더라. 네, 되게 제일 문화 쪽에서 앞선 부류를 금성학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칭하거든요. 그래서 그 우재룡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. 아, 성형외과의 탑인데 네. 금성학원 많이 했으면 그 예전에 그 북한 금성학원 출신들이 공연해가지고 이 평창 올림픽 때도 많이 왔는데 거기 우재룡 작품들이 좀 있겠네. 네, 있을걸요. 중앙당 고위급 딸들도 다 많이 할 거 아니에요. 네, 그 제일 이제는 북한도 정보가 빨리 이제 교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 성형한 애들은 다 알아보고 한단 말이에요. 물어보면 다 두 사람한테 귀착되게 돼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전화가 왔는데 그 우재룡이라는 사람한테 당한 의료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. 내가 했는데 무슨 그 사람이 나를 망가뜨렸다든가 이런 거를 적어서 제출하라고 이민반에서 회람이 도는 거예요. 평양시에서. 그래서 저희 동생이 이런 전화를 받고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. 5명 정도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우려 사건이라든가 이제 불만 이런 걸 적어내라고. 그래서 연판장 같은 거죠. 이런 걸 적으러 한다는 이상한 게 돈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. 그거 너 무슨 의미인지 몰라? 그거 요거 가지고 총살하겠다는 거잖아. 내가 그랬어요. 이미 그때는 이미 다 잡아놓고 이미 잡아놨다고 봐야죠. 그리고 막 그렇게 성형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방침이 내려오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그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. 설마 뭐 성형외과 의사를 쏘기 하겠어? 근데 쐈어요? 쐈어요. 다 쐈어요? 5명 다 죽였어요? 제가 듣기로는 한 2명 정도 쏘고 나머지는 뭐 한 10년, 막 5년 이렇게 먹였다고 들었는데 제가 또 이제 들은 일화 중에 그 어떤 아는 친구가 우재룡한테 가서 수술을 했어요. 수술을 했는데 우재룡이 그 오전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오전에 농촌지원전투 간다고 북한에서 의사들도 일하러 다녀요. 밭에 가서 호미질하고 박김 메고 막 그러거든요. 몸값이 얼마인데?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손은 시간당 돈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다녀와서 그 털털한 옷차림에 그 복구 식구에서 수술을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. 제가 그 말을 듣고 와, 그 사람이 얼마나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인가. 나 같으면 그거 돈 내서 안 갈 수 있거든요. 안 가지. 간부들은 안 가지. 근데 그거를 열심히 다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뭐 시선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총살 당할 만한 잘못은 없거든요. 혹시 현성월이나 그 이설주 해준 게 들켜서 그런 거 아닌가? 김정은이 열받아서? 우리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왜 이렇게까지 하겠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이게 우재룡을 단순하게 제거한 그 여론 외에도 막 전 사회적으로 성형을 반대하는 운동 같은 걸 벌였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는데 혹시 왕족을 이렇게 시술을 하다가 우려 사고를 냈나? 그 무슨 왕족 그런 말을 해요? 북한에서? 네.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. 진짜 왕족이라 해요? 네. 이제 뭐 김여정 보고는 공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. 그래도 안 잡아가요? 대학생 애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제일 무난한 표현이에요. 왕이라는 건 비하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도 안 잡아간다. 네. 뜻밖이네. 네. 네. 뭐 쉽게 말하면 그 우재룡이가 유명하니까 네. 그러면 이설주나 혹은 뭐 김여정이가 데려다 시켰는데 뭔가 부작용 나서 열받아가지고 총살했다. 재수술을 거부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5명이면 뭐 어쩌면 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네. 또 북한에 또 이설주보다 예쁜 여자들이 많아지니까 열받아서 또 총살했을 수도 있겠고. 그건 작가님의 해석인데 날카로운 지적이네요. 네. 아무튼 성형을 최고로 잘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총살된 거 아니에요. 네. 참 이거 성형 잘해도 총살된다는 게 난 참. 그러면 그 다음에 성형 이제 못 하겠네요? 네, 그때 성형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집단 내에서 투쟁하는 그런, 네, 진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문화혁명 느낌으로 무대 올려놓고. 네, 올려놓고 비판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아는 친구 중에 보안서 다니는 애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. 남자? 여자애인데 여자 네. 보안은 네. 잘 못했어요. 티가 나게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눈이 낫지 않아서 항상 이렇게 퉁퉁해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이런 그 공문이 떨어지니까 얘네도 뭐 투쟁을 해야 될 거네. 근데 얘가 지금 그 식탁에 오른 거예요. 식탁이 아니고 그
무슨 연단에 올라서 네, 여기 올라서 지금 원리 비판하고 씹고 하니까 막 울면서 그 가뜩이나 부은 눈 퉁퉁해지고 울면서 아 그러겠습니다.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. 하는데 뭐 다시 할 게 어디 있어요? 다시 할 게. 이제 다 숨어버려서 할 놈도 없잖아요. 네. 아니 할 때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무 얘기 없다 갑자기 뭐 쌍꺼풀 하면 그거 뭐 호상 비판 무대 올려서서 사상 비판하는 게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? 진짜 그거를 비판했다가야 뭐 네. 여기 진짜 대한민국은 뭐 국민들의 뭐 대부분이 올라서서 비판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정말 1년 전부터는 성형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. 이제는 성형도 못하게 만들고 아무튼 김정은이 하라는 게 뭐야? 다 하지 말래 진짜. 젊은 네. 친구들은 진짜 불쌍해. 하라는 게 없어요. 다 하지 말라. 다 하지 말래. 지는 다 하면서. 와 진짜 제가 들으면서 열받고 진짜 그 아까운 재능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처형됐다니까 진짜 그것도 열받고 아무튼 그러면 이제는 뭐 진짜 자연미인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겠네요. 그러네요. 근데 그 자연미인은 또 지가 다 뽑아가요. 옷가 뽑아가지고 예쁜 여자 다 뽑아가고 그럼 뭐 북한 남자들 진짜 요즘엔 또 오가라고도 안 부르죠. 네. 그래요? 네. 자 그러면 오늘 시간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북한 또 이제 자연미인들은 또 사는 게 얼마나 또 피곤하게 사는지 성형했다고 욕먹고 또 예쁘다고 해서 또 사는 게 피곤하고 북한 미인으로 태어난 죄에 대해서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제가 너무 기자님 채널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. 전문 채널에 나오는데 이렇게 저만 재밌나? 저희스로 재밌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많이들 보시고 좋아요 추천 많이 눌러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